굳이 붙인 상태에서 하려면 요런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1인치 매직 키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로 나온 제품에 이번 신형 아이패드 프로부터는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로 나오는 제품이고요. 예측하셨겠지만 매직 키보드에는 트랙패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죠. 그럼 출격! 자, 이 무게가 상당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택배 상자가 왔을 때도 이렇게 안 무거웠던 것 같은데요. 전면에는 이 매직 키보드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C 충전 포트도 보이고요. 추가된 트랙패드도 보입니다. 액세서리 포장도 이 칼이 필요가 없네요. 자, 비닐을 벗겨보면, 자, 이렇게 비닐을 벗겨내고 박스를 열어보면 비닐에 포장된 매직 키보드가 있습니다. 오, 무게가, 박스를 벗겨냈는데도 무게가 상당합니다. 자, 이 비닐도 벗겨내고요. 촉감은 원래 애플의 그 정품 케이스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 같고요. 이 박스에는 자, 설명서, 간단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겠죠? 자,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자, 본체 무게만 해도 꽤 무겁네요. 매직 키보드 무게가 거의 600g이니까 거기에 아이패드 프로까지 붙인 상태면 1kg이 넘어간다는 소리인데요. 웬만한 노트북 수준의 무게입니다. 뭐 이러면 휴대성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펼치면 느낌이 조금 빡빡한 정도이고요. 자, 이렇게 1단계가 펼쳐지고 2단계로 관절 부분을 꺾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이 각도가 최고고요. 더 이상은 안 되고, 이 각도가 최고고, 이 밑부분은 각도가 이 정도로 젖혀지고요. 중간에 각도도 이 각도가 최고고, 프리 힌지처럼 각도 조절이 됩니다. 자, 좌측에 이렇게 타입C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충전만 되고요. 데이터 전송이나 모니터 연결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아이패드 접속 단자가 있죠. 스프링 텐션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키보드는 가위식 키보드로 이번에 모두 바뀌었죠. 맥북도 그렇고 맨 위에 있는 이 펑션 키가 없습니다. 아마도 화면 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아이패드에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C 키도 없고요. 그리고 이 트랙패드가 있는데 맥북에서 쓰는 그런 포스터치가 되는 트랙패드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트랙패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누르면 물리적으로 실제로 눌립니다. 만듦새는 전체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급스럽고요. 이게 한 번에 딱 펴줄 때 느낌이 괜찮은데요. 이렇게 펴줄 때 느낌이 꽤 괜찮은데요. 자,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 11을 갖다 붙여보면 착 달라붙고요. 다시 떼고 싶으면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 자, 지금처럼 키가 눌리니까 바로 이렇게 화면이 켜지죠. 사용하고 싶을 때는 다시 붙이면 되고요. 사용 안 할 때는 이렇게 노트북처럼 덮으면 됩니다. 자, 화면도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 카메라와는 이 단차가 확실하기 때문에 카메라 보호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무겁습니다. 예, 1kg가 넘어가는 무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화면에 이 종이 질감 필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틈은 없죠. 틈 벌어지지 않는데, 이 두꺼운 강화 유리 필름을 붙인 분들은 벌어질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벌어질 것 같고요. 네, 생각보다 괜찮네요. 가로 모드도 바로 돌아가고요. 이게 아이패드가 이 가로 모드 인식하고 세로 모드 인식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갤럭시 탭에 비해서. 자, 이렇게 각도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자, 실제로 보니까 각도 조정도 끝까지 하면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안정성 때문에 이렇게 각도 조절을 제한을 둔 것 같고요. 더 기울이면 뒤로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각도가 더 기울어지면 결국 하단부 이 키보드
부분이 더 무거워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선택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옆에 타입C 충전 단자로 충전을 해보면 이렇게 충전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본체에는 USB나 다른 연결 단자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상태에서는 키보드가 밝아집니다. 이런 것은 맥북과 똑같네요. 자, 그리고 트랙패드로 커서를 움직이면 자, 이렇게 커서가 웹 근처에 가면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되면 클릭만 하면 바로 앱이 열리고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홈으로 가고 싶으면 세 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홈으로 가는 제스처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세 손가락을 위로 올려서 조금 길게 기다리면 현재 열려있는 어플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관 이렇게 전환도 세 손가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설정에서는 트랙패드에 대한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커서 이동 속도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스크롤, 그리고 탭하여 클릭하기, 두 손가락 보조 클릭도 있고요. 자, 이렇게 두 손가락 보조 클릭은 우클릭, 두 손가락으로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고요. 우클릭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손쉬운 사용으로 가면 포인터 제어기가 있는데요. 대비 증가도 있고요. 대비 증가를 누르면 이렇게 포인터가 진하게 바뀌고, 그리고 자동으로 포인터 가리기가 있는 2초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설정을 해제하면 포인터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포인터의 이 색상도 바꿀 수 있고요. 총 6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포인터 크기도 바꿔줄 수 있고요. 그리고 포인터 움직임. 이 포인터 움직임은 웹 근처에 가면 자석처럼 달라붙게 하는 기능인데, 이것이 싫으면 끄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 타이핑하는 것이 정말 느낌이 좋습니다. 제가 2015 맥북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타이핑 느낌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손맛이 정말 괜찮네요. 자, 애플 펜슬로 필기를 하고 싶으면 떼서 필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다시 타이핑을 해야 되면 바로 붙여서 타이핑을 할 수가 있죠. 이 블루투스 같은 것으로 연결하면 가끔 연결이 안 될 때도 있고 딜레이가 생길 때도 있는데, 스마트 커넥터로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이런 점은 애플답게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그리고 설정에서 이 키보드에 대한 설정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 키보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언어도 바꿀 수가 있고요. 자동 대문자, 자동 수정, 단축키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키보드 밝기도 여기서 따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키로 들어가면 이렇게 한영키라든가 컨트롤 키의 이 용도를 따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리고 ESC 키도 여기서 용도만 바꾸면 쓸 수가 있네요. 자, 타이핑을 할 때 화면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 뭐 그런 건 아닌데요. 공중에 떠 있는 것에 비하면 화면이 그렇게 흔들리고 그런 건 없는데, 다만 이 위쪽 여기 요 숫자 키를 누를 때 내가 여기 손으로 옮길 때 자꾸 여기 터치, 화면에 자꾸 터치가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때도 여기 아이패드 이 본체 하단에 자꾸 걸리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불편하고요. 각도를 조금 죽여주면 덜하긴 한데, 각도를 심하게 이렇게 하면 여기 아이패드에 간섭이 많이 됩니다. 숫자 키를 누를 때요. 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 각도에서 필기하는 것이 뭐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데, 뭐 굳이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불편한 건 있고요. 그리고 좀 흔들리는 것도 있고요. 필기를 하려면 탈거를 해서 바닥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붙인 상태에서 하려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거꾸로 놓고 이렇게 각도 조절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의외로 편합니다. 적당한 각도가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탈거해서 필기하면 카메라 때문에 수평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괜찮네요, 생각보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직 키보드를 직접 사용해 보니까 사용할 만합니다. 맥북 에어처럼 생산성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제는 트랙패드까지 추가되어서 간단한 문서 작업이나 그런 것을 할 때 예전처럼 화면에서 터치를 했다가 다시 타이핑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진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커서가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맥북과는 차별을 두려는 노력도 엿보이고요. 그래야 맥북은 맥북대로 사용할 수 있고 아이패드는 아이패드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두 폼팩터를 모두 팔아야 되니까 당연히 애플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가려고 하겠죠. 아무튼 스마트 폴리오보다는 좋아졌다는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사용성도 괜찮고요. 하도 비판하는 리뷰가 많아서 저도 약간은 색안경이 있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역시 애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가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애플 펜슬에 매직 키보드만 해도 5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패드 프로까지 하면 맥북 프로 기본 모델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결정하기가 조금은 쉬워지죠. 일단 그림도 그리고 필기도 하고 문서 작성도 된다면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1인치 매직 키보드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